자, 오늘 2월 2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지도의 상에서 지금 보면 충북의 거의 끝에 있는 그 영동군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우리가? 성도, 성주시 예, 요 청주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청주시가 700번부터 709번, 709번까지에 해당이 됐었죠. 700에서 709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음, 성주시, 여기 충주시로 갔죠. 여기 지도상으로 볼 때는 여기 가까이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청주에서 충주로. 그래서 충주는 710번부터 719번이었죠. 709번, 예. 719번까지. 710번은 어디였었어요? 십자가 걸렸던데. 수원부원천. 710번은 수안보 온천, 수원부 온천. 예, 수안보 온천이었었죠. 예, 그 충주에 그 수안보 온천, 일명 다른 말로는 왕의 온천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왕의 네. 온천. 그래서 그 온천의 그 물의 온도가 53도나 되는 그런 그 아주 뭐랄까 왕이 거기 와서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것들을 치료하고 나았다 해서 왕의 온천이다라는 말을 여기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수안보에서. 자, 그래서 여기가 충주시가 710번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대천, 제천. 제천이라고 해서 여기 720번대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단양군이에요. 양. 단양군은 30번대. 730번대예요. 730번대. 자, 그 다음에 730번대 지나서 이제 740번대는 어디로 갈까요? 인천군, 오령군. 여기 740번대가 인천, 진천군. 진천군에 가야 되겠죠? 진천군. 진천군. 음, 인천, 우리 저기 성어로 그런 거 배웠었죠? 생거진천? 네. 사거용인, 사거용인,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용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생거진천인데 사거는 용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거, 바다가 태어나서, 시집은 진천이 좋고 어, 죽어서는 저기 뭐야 용인으로 간다. 간다. 그러니까 살았으면은 진천에서 살고 이거를 하고 사거용인, 묘자리는 죽을 용인에다 쓰면 때는 용인에 다 간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용인에서 보면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그 말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진천군이 몇 번대라고요? 740번대. 740번대. 예, 740번대예요. 그래서 740번이 김유신 장군 그 생가가 탄생지. 있는 그 한생. 곳이라고 했어요. 음. 740번. 그래서 김유신이 그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대사봉, 대사봉. 예, 백설공이라고 있어요. 네, 740에 40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연상을 해갖고 스토리를 만든 거였죠. 그 다음에 750번은 음성군이에요. 음성군. 증평군하고 인천하고 춘천, 증평군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너무 작아서 여기다 증평군이라고 못 쓰니까 이쪽에다 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성군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잘 기억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뭐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음성 뭐 인천, 꽃동네? 예, 맞아요. 꽃동네. 꽃동네. 그래서 저기, 가톨릭에서, 거리에 뭐 불황자라고 할까?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갈 곳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쌍한 그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부님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그 장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네.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성한 곳이 바로 음성 꽃동네인데, 꽃동네는 몇 번이에요? 755번. 네, 755번이에요. 어떻게 기억을 하셨을까요? 752번. 55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꼬다기. 꽃보다 꽃고, 오레오 꼬다. 쿠키예요. 꽃고, 우리 코키나 꼬꼬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용성 꽃동네에 그 뭐야 꼬다기 꼬꼬닥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면서 거기 장소를 55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음성군의 꽃동네가 바로 755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0번을 했으니까 다음 60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60번일까요? 60번대? 계산군. 네, 계산군이에요. 760번 계산군이에요. 계산군. 계산군. 계산군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뭘까요? 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음, 분율 올갱이 마을. 예, 올갱이 마을도 위아령 휴게소? 있었고, 계산군. 올갱이 마을도 있었고 또, 6일시. 대산 산막이의 길, 예, 산마기의 길도 유명하죠. 산마기의 길은 몇 번이에요? 767번, 767번. 7번. 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산막이 이렇게 산막이 있기를. 가는데 막이 아니 어린이라 그렇게 가산 가는데 어린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간다. 어, 유치원에 맡기고 가고 아니면 이제 산마기의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라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요 거기에 네. 관광 오는데 그냥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오죠. 그런데 같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하기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유치원에다가 많이 모이니까 유치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따로 그 유치원에 이렇게 다 만들어. 모여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유명 식당이나 좀 큰데 가면은 애들 그 놀이방 뭐 해갖고 따로 이렇게 두잖아요. 어른들 네. 식사하는 동안에 애들은 애들끼리 또 이렇게 놀 수 있도록 그 어린이방 놓듯이 그렇게 여기 그 괴산 사마귀 옛길에서도 그런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00 거기가 67번이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괴산군에서 가장 뭐랄까, 행정적으로 허망한 일을 한 게 있었어요. 손 만드는데. 예, 손 만드는 거. 손 그, 저기, 뭐야, 커다란 군민 가마솥 해가지고, 가마솥. 예. 유기동. 괴산 군민들이 한꺼번에 네. 다 밥을 먹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괴산 군민 그런 그 가마솥을 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꿈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네. 그 경비만 낭비한 그 지자체가 치른 그런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런 사례예요. 그때 처음 그 출발할 적에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뭐야, 유네스코에다가 등재 네. 신청을 할 정도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가마솥이다라고 할 판인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 호주에 더 큰 그런 데가 있어갖고 그렇게 실제로 유네스코에 그 뭐야 유네스코가 아니고 뭐죠 그거 세계적인 기록 같은 거 기내에서 기내에서 기네스북, 기네스북. 기네스북에다 올리려고 했던 것도 실패를 하고,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다 밥을 해가지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해도 잘 익지도 않고, 하고, 그리고 그 감아서 뚜껑을 한번 여는데도 너무너무 무거워갖고, 무거워가지고 아무나 못 해. 기중기를 막 이용해야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괴산에 그 괴산 군민 그 가마솥이 있는 장소가 몇 번이에요? 762번. 762번. 762번이에요. 예, 거기는 괴산 고추 유통센터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음, 있는데 네. 거기가 62번인 거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동물. 유통센터에 유기동. 유기동물이, 어,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좀 잔인하다 그랬죠. 음, 네. 유기동물 솥에다가. 유기동물을 가마솥에 막 다 네. 끌어와가지고, 응. 엄청났겠죠. 아무튼 예, 그런 예. 일이, 그 가마솥에 개라든지, 뭐, 고양이, 뭐, 아유, 특히, 무서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상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산군에서. 그 계산군인 가마솥이 그런 사연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760번이에요. 그럼 770번 대는 어디예요? 보은군이에요, 보은군. 보은군, 예, 공군 보은군, 여러 가지 또 유명한 장소가 많이 있죠. 보은하면은 음, 관광지로 유명한 속리산 속리산 예, 국립공원. 속리산 법주사가 속리산. 있죠. 예,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정이품송 예, 정품성이요. 정이품송이 있었는데, 정이품송은 몇 번이에요? 771번 71번. 네, 정이품송은 그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지나갈 때 나무가 가지가 수명이 오래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 음, 나무가 어찌나 현명한지 임금님이 지나간다 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려줬어요.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야 왕이 행차를 그냥 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런 정말 신통한 그런 나무가 있냐 해갖고 그 나무한테 벼슬까지 내린 거죠. 그런 그 전설을 아, 듣고 친일파들이 온 거예요. 친일파들이 거기에. 그래서 거기 음, 정의품성은 번호가 771번. 771번이다. 친일파에 한계된 그런 곳이다라고 보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조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세조가 병을 치료하러 아, 갔을 때 속리산 7회 문장대. 송진, 네, 성리산에 있는 송진장제. 어디?
문장대. 네, 문장대였었죠. 네, 네. 문장대. 그래서 이 문장대는, 뭐야, 그 글이, 글월 문자잖아요. 글월 문이 네. 이제 실려져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런데 네. 실제 그 세조가 그 뭐 피부병이나 이런 걸 치료하러 이제 그 숭례산에 와서 지내는데 밤에 꿈에 이제 너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은 아주 그 좋은 곳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꿈을 깨고서 이제 가보니까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책이 있었던 거죠.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그 세조가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읽은 거예요. 다 읽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그 책이 문장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다. 그래서 이제 문장대 이렇게 얘기를 한 문장대. 거죠. 그래서 세조가 거기서 그 글을 읽는데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하루 계속 그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네.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 전설적인 그런 배우 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북의 알프스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문장대가. 자, 그래서 보은군인데 그렇게 그 다음에 옥천군이네요. 옥천군은 네. 780번째. 780번대예요. 자, 옥천군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시인이라고 할까? 누가 있을까요? 정지용. 예, 맞아요. 정지용이 있죠. 정지용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어요? 정지용 시인의 유명한 작품? 옥천은, 예, 향수? 맞아요. 옥천군은 그 정지용 시인을 갖다 굉장히 브랜드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옥천하면 향수마을 이 얘기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정지용의 향수, 우리 이제 가곡 그 노래로도 이제 그 시를 갖다가 곡을 붙여갖고 노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주 모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음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지용 문학과는 몇 번이에요? 784번. 네, 84번. 784번이에요. 자, 유경수 생가하고 관계 있는 곳은 몇 번일까요? 786번이요. 786번. 네, 786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토요타 도요타 타고 팔리는 이경수 생가에 타고 음, 갔다. 도요타 86을 타고 그걸 누가? 타고 유경수 생가에 가다. 유경수 문세가? 생가에 도요타 86을 타고 누가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네. 어, 이경수 만나러. 데이트하러 갔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문세가. 이제 유경수 여사 생각하면 좀, 뭐랄까, 예. 슬픈 마음이 이야기이긴 아프죠. 하지만, 예. 1974년 8월 음. 15일, 네. 광복절 그 행사장에서 문세광이라고 하는 제일교포의 그 충격을 맞죠. 사실은 맞아요. 유경수 여사를 그 겨냥한 게 아니고 박정희 앞으로 대통령을 계속하고. 좀 암살하려고 했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피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연단에서. 내려갔어요. 예. 단상 밑으로. 근데 그 유경수 여사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 그대로 그 서 총탄에 있었어요. 맞은 거죠. 머리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그 문세광이라고 하는 제일 그 조총련계 제일 교포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 사람이 사망한 그 당시가 20살이더라고요. 20살.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죠. 젊은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참 비보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조총련계 그 사람이니까 일본 계통의 자동차 도요타 86을 타고 왔다라고 해도 음, 조금 음, 말이 좀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도요타 86 타고 온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옥천군은 780번부터 89번까지. 789번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영동군입니다. 영동군. 영동에서 제일 유명한 과일이 뭘까요? 와인코리아 포도, 포도예요, 포도, 포도. 예, 포도예요. 포도. 예. 포도. 옥천도 포도 많이 하고 하여튼 우리 대전도 뭐 산내 그쪽에 포도 있고 포도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여기저기 유명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영동군은 그게 이제 더 특화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포도뿐만 아니라 여기 과일이 많이
저기 한가 봐요. 복숭아도 네. 많고 많아요. 예, 복숭아도 있고, 복숭아도 배도 그렇고 사과도 있고, 유명해요. 예, 사과도 영동 그렇고. 사과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영동군의 제일 마지막에 그 799번인데, 거기가 시안골 마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안골. 그 시원. 감을 갖다 한자로 뭐라 그래요? 알, 감. 우리가 저기, 그 제사 지낸다거나 차례 지낼 때, 뭐, 예, 감, 꽃, 배추, 밤, 뭐, 이런 거 놓는데, 그 예, 순서로 조율, 이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그 조는 대추인가? 또 유리, 밤이고, 배추. 네, 배추. 이. 배추, 밤, 꽃감 그렇게 나요. 네, 그쵸. 유리 예. 이제 밤이고, 이가 배고, 시가 씨가 감이에요, 감. 감을 약, 한자로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하잖아요, 홍수. 그 홍수, 붉은 감. 근데 붉은 감, 홍수는 좀 사투리고 홍시가 맞을 거예요, 홍시. 음, 감 시자예요. 저 시골에 가면 시문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마을 이름 중에. 아마 그 마을은 감나무가 많은 그런 마을일 거예요. 이기 선생님 맞아요? 이기 선생님 지금 계신가? 계시는데, 지금 마이크는, 예, 네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맞나?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조유리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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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감을 갖다 한자로 시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영동군의 마지막에, 거기가 이제 799번인데, 거기가 시안골 마을이라고 하는 오지, 감오지 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영동 하면은 그런 지금 우리들이 얘기했던 과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과일 하면 걸까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 포도. 포도요. 그래서 포도는 우리가 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인. 그래서 영동구는 이제 700, 그러니까 몇 번부터예요? 790번부터 799번까지. 799번까지. 790번부터 799번까지예요. 99번까지.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 이제 그 해시태그만 쭉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우리 영동에서 추워가지고 구공탄을 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물안계곡, 물안계곡이에요, 네, 물안계곡. 물안계곡 했었죠. 물안계곡. 물안계곡 말만 들어도 좀 춥다라는,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자가 거기 들어가 있고, 물자가 들어가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아, 물이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향토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그런 뜻보다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드렸는데, 어떤 뜻이 예, 있었다 그랬죠? 한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물이 이제 말물자에서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고, 그 한자가 찰 한자가 아니라 한가할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거기서 있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라도 막 부지런하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지다라는 뜻으로 그 물안이라는 말이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물안개고 할 때 그냥 물이 차가워서 그거보다는 그 한자로 쓰는 의미를 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자를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예요. 막 한글하고 많이 부딪혀가지고 한글 우수한 거 그거 찾아서 저기 하자. 우리가 한자 때문에 많은 문화가 정체되고 좀 걸림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겪은 세대 중에 하나가 저희 세대라고 봐요. 아마 근데 예전처럼 그냥 어, 한자를 좀 어려워도 이렇게 그냥 계속 교육을 시켰더라면 좀 더, 물론 한 면에서는 좀 지체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가 사고의 폭 같은 걸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저희도 교육 받을 때는 한문을 교과 시간에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어요. 조금 배웠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냥 쭉 즐겁게 공부를 했더라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자가 막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그런 문화 부분에서 뒤졌던 것이 그냥 복잡한 그 한자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뭐 세계에서 그 면적도 뭐 엄청나지만 인구도 그렇고
그런 적인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부 다 한자 문화권이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그 한자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저기 했더라면 상당히 좀 더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말에도 보면 단어에 그 포함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한자가 갖고 있는 표의 문자, 그 뜻글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상상하고 뭔가 생각하고 하는데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안개국도 그냥 차가운 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가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더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축에 해당이 돼요. 자, 아무튼 물안개국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790번. 예, 790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1층 나머지까지 그게 또 어깨 뭐가 자라죠? 와인 포도, 코리아 포도가 저기 자라고 포도가. 있어요. 예, 포도는 원래 그렇게 크게 높게 자라진 않지만 우리가 네. 여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죠. 네. 포도가 막 자라가지고 91층까지 올라갔어요. 91층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엄청나게 키가 큰 그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쭉 커가지고 그래 돼서 거기에서 열린 포도니까 상당히 좀 독특하겠죠. 특이하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와인, 와인을 만든 와인을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와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791번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와인 코리아. 예, 와인 와인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그 와인 생산지인 곳이죠. 791번. 여기 지금 91층 나머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그런 그 소설로 아이들한테 그 인기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 만화하면서 만화 하여튼 애니메이션 동화라고 해야 될까? 이게 호주의 그 앤디 그리피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시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그 책인데, 13층마다, 13,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13층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3층씩 하니까, 이거 91층 나왔을 때는 몇 번째 이야기였을까요? 첫 번째. 일곱 번째였을 것 같아요. 13층 곱하기 7 하면은 13 곱하기 7 하면 9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91층 남은 집이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도 이야기는 계속 13층씩 한 번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 또 13층에 올라가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이야기는 뭘까 하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충북 영동에서 91층 되는 높이에 그 포도가 열려서 거기 있는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와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9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92번은요. 여기 이제 노구미 구이가 나왔는데 생선구이 음, 뭐 네. 여기는 사실은 뭐 생선구이가 아니고 무슨 고기 같은 거 구운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노군리 노근리 평화공원. 평화공원. 예, 누구니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 그 누구니 하면은 이제 그 뭐랄까 6.25 전쟁 때 그 양민 학살 사건으로 아주 뭐랄까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민들이 그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추모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상에 뭐 아까처럼 조연이시 나야겠지만 여기 우리 스토리를 생선구이랑 만들기 위해서 생선구이를 생선 올려놓은 거죠. 거기에 제사상에. 자,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3번은 어디예요? 한야사 안내사, 칠수 안야사. 캠페인. 예, 반야사라고 하는 사찰이죠. 자, 네. 사찰에서, 이렇게, 사찰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일반 그런 생활하고 조금 떨어진 그런 생활들을 해요. 그 승려들, 스님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또는 뭐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집을 속, 떠난다. 속세를 속세를 떠나다. 떠난다. 떠난다 그런 얘기죠. 네. 그 속리산이 바로 그러지 않을까요? 속리산? 맞아요. 속리산이 그 그 속에 그다음에 네가 떠날 있잖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수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막 여러 가지 그런 그 고통이 있고 그럴 때
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또 고시 공부한다고 다 산속으로 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오로지 들어가서 이제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 공부에만 전념하게끔 하는 그런 곳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찰이 이제 그런 곳이 많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가요, 사찰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그거를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 뭐예요? 템플 네. 스테이. 예, 맞아요.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 그 템플이 이제 우리는 그냥 사찰로 알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템플은 사원이 사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이고 또 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원이고 뭐 그 카톨릭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실은 템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템플스테이 하면은 사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맞아서. 반야사라고 하는 반야사. 응. 반야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 예. 지혜를 뜻한다고 했죠. 자, 고3 학생들이 수능 다 끝나고 이제 그 뭐야 마지막 졸업여행 뭐 이런 곳으로 템플스테이를 간 거예요. 반야사로. 뭐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대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학생활을 할 적에 지혜를 좀 구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험생활 하면서 지쳤던 그런 것들도 다시 회복하는 하는 그런 것으로 훈련. 템플스테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아주 잘 돼 있다. 체우스 템플스테이다라고 하는 반야사를 간 거예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793번. 79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사가 나오네요. 구사. 음. 요거는 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구사 해가지고 다양한 재수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건 우리가 구사라는 말 쓰는데 그거는 정말 좀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만들 때 94번에 대한 너무 추상적인 소리예요.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것을 할 때 여기에 화투를 써놨어요. 화투. 화투 보니까 여기 이 왼쪽 네, 거는 이게 부, 뭐예요? 부, 목단. 국화 한, 같은 거 아니에요? 국화 네, 맞아요, 그림? 맞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에 거는 차, 차이가 있어요, 차. 쌀이 뭐 그런 거잖아요. 쌀이, 흑쌀이 네. 뭐 어쩌고. 이제 화투 잘 못했지만, 지금은 알지도 못하지만, 이 보스터파이. 국화하고 흑쌀이하고 얘네가 국화가 아마 불황인가 봐요, 구. 네. 응, 그리고 흑사리가 사인가 봐요. 차. 그래서 네. 구사라고. 근데 이 네. 구사가 나오면 뭐가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나 좀 좋은가 봐요. 맞아요. 하트를 네. 여기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줄 텐데. 2점짜리 그 구는 어, 사는 거기 뭐야 고돌인가 그걸걸요? 어. 어쨌든 그런 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사하면은 하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여기 영동에서는 어디에서 이 하트를 칠까요? 난계 아, 박영 남계. 네, 난계 박물관. 그 국악박물관에서 박물관에 그 뭐야 여러 가지 관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화투 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화투를 쳤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794번. 예, 4번. 79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네요. 95는 우리가 저기 뭐랄까, 구체적인 이미지로 95인데, 95를 갖다 좀 세게 해서 9호. 그러니까 9호 하면은 뭘 이렇게 건져내는 게 구호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 호는 호랑이 저기보다도 여우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우리 그, 전설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구미호인데 구미호에서 가운데 미자 빼니까 구호가 됐어요.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딱 나타난 곳이에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영동역에 영동역. 나타났어요. 영동역에. 왜 나타났을까?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동역에 구미호가 이제 그 전설 보면은 뭐 또 뭐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거의 만들어진 지어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구륙이 있네요, 구륙. 안마크리아. 96번도 이것도 이게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륙을 갖다가 근육이라고 하는 그 발음으로 이제 바꿔보니까 조금 근육과 뭐 관계돼 있는 건가 보다. 근데 좀 우연찮게도 악마크림 구륙이라는 그런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 이제 바른 거죠. 어디서 발랐을까요? 동대학교. 영동대학교에 그 초콜릿 만들면서 굉장히 무리를 했나 봐요. 근육에 무리가 가가지고
거기에 이런 악마 그림 그리고 바른 거죠. 여기 뒤에 것 좀 더 남았는데 이거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전체적인 걸 훑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